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정말 역사에 두고두고 후회를 할 그런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난장판이 들어가고 이 서방 세계가 두 번 다시 이 지역에서 뭔가 이 우세를 점하기 힘든 그런 희한한 결정을 해버렸는데, 도대체 이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세는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이틀간 980명과 93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9대 격파, 12대 격파, 장갑차는 21대 그리고 14대 격파, 차량은 28대와 13대 격파, 특수장비는 3대와 1대 격파, 야포는 24대 그리고 16대 격파, 무인항공기는 각각 26대, 2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지금 아우디우카에서 굉장히 강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군은 총 98회의 교전, 굉장히 여러 번 많은 수의 교전을 했죠. 그런데 또 특이한 평가가 나왔어요. 즉 러시아군이 전범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인 사살 등의 이 전범 행위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명분 싸움을 좀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루즈니 총참모장을 해임했죠. 그리고 시리스키 상장을 총참모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 그런데 이 참모총장은 우리의 그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런 참모총장이 아니고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우리가 지금 합참의장이죠. 그 합참의장의 참모장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방위사령관 투스타 소장인데 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럼 이제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겠죠. 그런데 시리스키 상장도 아직 대장으로 진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스키 총사령관은 서방 지원해서 들어오는 이런 보급 체계들이고, 이 우크라이나의 물류 체계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말은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이 국경에서 뭔가 물류 센터로 지원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전선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배달 사고가 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체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거의 취임 첫 일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프랑스의 농민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분뇨 공격을 했는데, 이게 또 뭐냐? 과거에 무슨 우리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이 분뇨를 던져버렸죠, 똥을. 그런 것처럼 이 시체말로 똥차를 갖고 와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 가서 펌프로 거기다가 똥을 그냥 분사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게 왜냐? 니들이 이 곡물을 너무나 덤핑해서 파니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폴란드에서 그 문제가 있었죠. 지금 또 루마니아에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유럽 전역으로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덤핑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뮌헨 안보회의 의장, 그러니까 EU에 속한 나라들이 외교관을 보내서 안보협의체예요. 이 의장은 러시아가 실제로 나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였어요. 이 크리스토퍼 호이스겐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가 20세기 최대의 재앙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러시아인이 러시아 밖으로 찢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짜르처럼 통치할 세계제국인 소련처럼 러시아를 복원하고 싶어한다. 그는 몰도바나 발트의 연안 국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 때 독일군의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고, 그걸 독일 빌트지가 폭로 보도를 한 건데, 그걸 제가 심층 분석 때 알려드렸었죠. 발트 상국,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에스토니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입구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라트비아, 그리고 제일 아래 이 칼리닝그라드를 감싸고 있는 리투아니아, 여기를 때릴 텐데 제일 우려되는 곳이 리투아니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런 이야기 하냐? 아니에요. 독일의 총감찰관, 이 총감찰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치면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군정권을 가진 참모총장을 다 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EU는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 5년 내에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누구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2월 10일입니다. 유럽연합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외부로부터의 전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나는 푸틴의 글과 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 그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 있다. 우리는 5년 이내에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독일이 유럽에서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이 국민의 사고방식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니 독일은 전범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럽에서 군사적 리더십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국민들이 독일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독일이 EU에서 가장 선두의 경제력을 가진 것은 뭐 누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재보급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샘, 즉 지대공 미사일 재고는 3월에 고갈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공화당의 반대로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610억 달러의 예산, 작년 10월부터 지원해 주었어야 할 그 예산이 지금 4개월째 홀딩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오신트 연합체들이 전부 검색하고 사진 보고 좌표 찍고 다 해서 그래 이 정도는 인정해준다 하고 다 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자, 아우디우카 이 전투에서 지난 3개월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비 손실 비율은 0.5대 6.5다. 이 0.5는 뭐냐? 0.5개 예단. 우크라이나군은 0.5개 예단 분량의 장비가 손실됐고 러시아군은 6.5개 예단분의 장비가 손실됐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다 했어요. 나오는 사진들, 그래 이 정도는 파괴, 또는 놔두고 도망간 거, 그리고 노획된 거, 그리고 뭐 데미지 입은 거, 완전히 파괴된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토탈 러시아군은 지난 3개월간 이 655대의 각종 장비, 탱크는 222대, 보병 전투장갑차 350대 뭐 등등 해서 655대, 즉 한 개 예단의 장비를 100대라고 본다면 이 러시아는 6.5개 예단치의 장비가 박살났고 3개월간 우크라이나는 반면에 전차 20대,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16대, 그리고 보병 수송 장갑차 5대 등등 해서 50대의 장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0.5개 예단.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유럽의 오신트 소식통들끼리 모여서 연합체가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자, 이 사진 자 파괴된 거지. 자, 찾아 차량 번호 자 다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정말 기가 찬 이런 사람들이죠.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는 큰 피해를 입었네요. 이 아우디우카를 곧 점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되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 영광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어요. 아우디우카 뭐 큰 영향가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키우 포스트는 아우디우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키우 포스트가 이야기한다는 건 함락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아우디우카를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가면서 점령을 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나? 이게 뭐 사통팔달한 그런 이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완전히 그냥 뭐 덕지덕지 매설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왜냐? 그냥 도네츠크주의 수도인 도네츠크시 하고 딱 붙어 있는 우리 뭐 서울로 치면 뭐 고향 규모는 그 정도 안 되지만 또는 남쪽으로 보면 뭐 분당처럼 규모는 그 정도 안 되지만 딱 서울에 그냥
붙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도네츠크시의 어떤 미래 안보를 위해서 이거 좀 위협스러우니까 딱 붙어 있으니 이거 좀 제거하자. 이 차원에서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정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너무나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또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타브리아 작전군은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보급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당연히 뭐 점령하려면 보급을 차단시켜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정말 뭐 많은 폭격을 광범위하게 퍼붓고 있고 칸 유니스는 조금 잦아들었네요. 그런데 이제 국경 지역 라파 지역에 폭격들이 많죠. 이제 이 전선의 상당수가 라파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남쪽. 자, 추가 전사자 없다라고 했고 이스라엘군은 라파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관료들 3명을 추가 제거했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고위 관료들이 이 라파 쪽에 집중해 있다. 이거예요. 왜?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이집트로 라는 거고 이 EU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 강화에 일제히 비난을 발표했다. 왜냐? 이 칸 유니스에서부터 라파까지 이 좁은 공간에 170만 명의 난민이 지금 있답니다. 그러니 라파를 공습하면 그 난민들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니 이거 인도주의적인 일 아니냐 해서 EU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라파를 때리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라파 지역의 지상작전 준비 완료됐다. 병력 투입 임박했다.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기 들어가서 하마스들 이집트 튀려고 다 세팅되어 있는데 저거 다 잡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아마 곧 라파에 들어가서 다시금 또 치열한 시가전, 체포전, 소탕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뭐 오늘 오전쯤에 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는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확 치면 뭐 거의 장벽 있고 하지만 하마스들이 살려고 장벽 있고 뭐 그냥 못 때려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니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면 완전히 또 폭탄 안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또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 라파 국경 지역에 기갑 배단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국경지 필라델피아 회랑이죠. 여기에 뭐 지금 장갑차들 M113 우리 K200하고 똑같은 그 장갑차에 포탑 안전 거네요. 이런 거 지금 뭐 마구마구 지금 배치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 청사 지하에서 하마스의 지휘 통제 데이터 센터 즉 서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굉장히 큰 서버들이죠. 저만큼까지 있고 또 여기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에어컨도 제법 큰 에어컨들을 여러 대를 지금 갖다 놨어요. 지하랍니다. 지하.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여기 이제 수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알았냐 몰랐냐? 난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결제를 해서 직원을 채용할 텐데 그 직원 중에 10% 이상이 하마스 전투원이고 또 하마스의 지휘 통제 서버가 여기 숨어 있고 한데도 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우리는 결백하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여기서 선전전하고 테러하고 이런 소굴로 사용되고 있는 게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A1에서 A2로 강등했고 그리고 장기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것 같고 이 라파로 들어가고 또 레바논으로 이 북쪽에서 진격해서 헤즈볼라와의 전투를 할 것 같고 이러니 전쟁이 더욱더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망과 신용 등급을 다 하향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미국이 또 카타르가 협상을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정찰용 드론을 전자전으로 해킹해 불시착시키고 그걸 이제 노획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스카이렉스라고 하는 구형 정찰 드론이에요. 그래서 구형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자전에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해안 도시 시도온에 요인을 겨냥한 즉 이 헤즈볼라 요인을 겨냥해서 정밀 폭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차량 한 대 그리고 건물 한 대를 폭사시켜서
요인을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코노코라고 하는 곳에 가스전이 있는데 이 가스전을 지키는 미군 순찰기지에 드론을 6대를 쏘아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우리가 쐈어 하고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6발의 드론은 전부 여격 성공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미국이 이런 와중에 이렇게 계속 공격받으니까 겁나는 거죠. 여기서 또 사상자 나오면 왜 우리 미군이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냐라고 여론 들끓을 거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죽을 일을 없애자. 지금 기존에 죽은 미군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모르겠고 앞으로 추가로 더 죽을 미군을 없애자. 왜 지금 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전쟁하려니까 겁나고 안 하려니 욕먹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군 없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최근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내 미군 철수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90일 이내에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벌써 러시아 정규군이나 용병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민병대의 지속적인 압력 확대에 따라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지역에서도 미군과 국제연합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력 철수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라크 현지 매체들이 2월 1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그다드에서 진행 중인 철수 협상에서 미 당국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 모든 부대에서 부대 전체 또는 일부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라크 정부 측에 통보했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측에 미군 장병들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측에 밝힌 철군 이유는 이라크 측의 요청을 수용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다른 어떤 종류의 지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군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위급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교훈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두 국가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완전한 철수에는 최대 90일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미군 당국은 부대의 임무와 규모, 이동거리, 임박한 위협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부대의 질서정연한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역 치안 유지와 IS 대응 등의 명분으로 이라크에 2,500여 명, 시리아에 9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친이란 민병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 연일 드론과 미사일, 포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자 러시아는 즉각 미국의 공백을 차지해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드르 킨샤크 러시아 외무부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10일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라크에 병력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킨샤크 국장은 러시아는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라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동 내에서 이라크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러시아는 철수할 국제연합군을 대신해 이라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에 정규군과 대규모 용병 부대들을 파견해 주요 이권 사업 장악은 물론 지중해 부동항인 타르투스를 손에 넣은 바 있는데요. 미국이 빠져나간 중동 지역에 러시아가 들어올 경우 유럽의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는 그야말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불량국가 진영의 인질로 잡히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번 결정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미군이 시리아, 이라크 두 국가에 있는 미군들 그나마 지금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거 다 빼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들어가긴 힘들어지죠. 시리아에 들어간 미군들은 IS 토벌을 명분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세계가 다 인정했죠. 그리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침략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나 지금 이 시리아에는
시리아 정부하고도 완전히 지금 뭐 반대니까 그냥 시리아는 그냥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고 들어가 있고, 이라크는 정부와 협의하에 지금 준하고 있는데 또 정부와 협의하에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라크 정부는 반미로 완전히 지금 경사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략해야 되죠. 아니면 정권 교체를 시켜서 들어가든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유럽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데, 이 이라크 지역의 이 분홍색, 이 지역은 그냥 뭐 국가 통제 잘 안 되고 군웅 할거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북부 지역의 파란색으로 된 거, 이게 이제 서방 세계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시리아 북부 지역은 서방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고동색은 튀르키예의 영향력, 그리고 이 노란색은 쿠르드족.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뭐 국가가 어느 국가냐 그걸 다 빼고 이 영향력을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된 이 선들, 이게 석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보라색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런 식으로 바다로 나가서 페르시아만에서 배로 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리아를 거쳐서 타르투스산 그리고 튀르키예 이런 식으로도 보내는데, 여기가 이제 미군이 빠져버리면 러시아가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유럽이 지금 단절되어 있죠. 그런데 중동에서 가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 통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에 완전히 그냥 생명줄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금은 에너지 문제였고, 세력 문제로 보면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이 아랍 지역 전체를 보면 이 서쪽에서부터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죠. 알제리 친러 국가죠. 그리고 리비아의 반을 잘라서 동쪽에 있는 이 하프타르 반군, 이 지역이 친러 국가죠. 이집트는 지금 뭐 중립 또는 친서방이죠. 그리고 이 미국의 요구대로, 또 서방의 지금 현재 요구대로 가자 지역, 서한 지역 독립해주라. 그러면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반서방, 반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는데, 여기 미군 빠져버리면 러시아가 우리 들어갈게 하고 지금 이미 지금 선언했어요. 들어오는 겁니다. 러시아 영역이 되는 거죠. 이란 당연히 친러죠. 친중 친러. 그리고 이란의 이 무장 세력, 그리고 후티,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독립하려는 소말리랜드, 그리고 그를 지원한 에티오피아, 전부 반미죠. 그리고 그것들을 원래는 이 통제하고 서방을 도와줬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여기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완전 틀어져 있죠. 그러면 미국과 서방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영향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사이 안 좋아지고 있죠. 전쟁을 지금 지지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세력이 들어가려면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들어야 될 텐데, 이 2,500명,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900명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자꾸 왜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냐 라는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공격당할 우리 군인은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죠. 통계도 나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장판된 이 중동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희한하게도 제가 주말에 보여드렸지만 항모 11척을 지금 동북아시아에 집결시키고 있어요.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지금 마구마구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초기는 항모를 운영할 자산이 없어요. 완전히 대만, 동북아시아의 이 문제 난장판 만들고, 중동 이렇게 난장판 만들고, 미 군사력의 핵심 투사수단인 항모는 가동률을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항모 못 보내도록 만들고,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냥 막 똥만 그냥 왕창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